아기를 엄마 품에 안겨주자 금세 젖냄새를 찾아간다. 지난 10개월간의 고통이 기쁨으로 뒤바뀌는 순간이다. 너무 예뻐요.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둘째라 그런지 더 무서워가지고는 남들은 더 쉽게 잘 낳는다 그러는데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애기 얼굴 보니까 지금 아픈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선희 씨는 아이를 품에서 놓지 못했다. 아들의 체온과 심장 박동, 그것은 엄마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미라도 그 순간을 기다렸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기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아기의 체온도 느껴보고 싶었을 것이다.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아늑한 행복.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모든 꿈을 접어야 했다. 얇은 그 뭐랄까 투명 종이처럼 얇아져 있죠. 자궁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병변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여기가 이제 터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께서 여신 거고 연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터져 있는. 요 보이는 게 것 그때 같아요. 낚였어. 네. 색깔이 이쪽하고 확실히 달라요. 네, 이쪽에 출혈이 있어서. 네. 파열 부위는 가로 세로 3에서 4cm 정도로 오른쪽 자궁 동맥과 무척 가까웠다. 결국 자궁이 파열되며 혈관이 터졌고 심각한 출혈로 산모와 아기 모두 쇼크살을 한 것이다. 일단 자궁 파열이 됐기 때문에 임신한 자궁은 굉장히 혈류가 많거든요. 자궁 파열이 됐으면 복강 안으로 지금 여기 색깔이 변한 게 출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 단시간에 저혈압으로 갈 거고, 단시간에 이게 저희가 수술 들어가서 지혈을 해주지 않으면 환자는, 아기는 물론이고 환자까지 죽는 상황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고요. 예. 아기부터 먼저 사망하고,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타임이라는 게 구분을 할 수 그쵸. 없을 정도로 예,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 그쵸. 내에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는 결국은 이제 태반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물에 빠지면 5분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아기는 그 몇 분을 버티지 못하면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 4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자궁과 복벽엔 핏자국들이 선연하게 남아있다. 무척이나 건강했을 엄마의 자궁이 갑자기 파열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부천의 한 대학병원에선 자궁 파열로 입원한 산모를 만날 수 있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산모와 태아 모두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녀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아플 때는 다른 생각보다 너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너무 아파서.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배는 뭐가 이렇게 쑤시는 것 같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때도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견뎠던 거는 제 아이. 아이라는 말이 나오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제 아이. 계속 제 아이만 생각하면서 힘을 달라고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유 씨의 자궁이 파열된 것은 둘째를 분만한 지난 4월 초였다. 진통 시작 30분 만에 건강한 아기를 자연 분만했지만 통증과 출혈이 계속됐다. 엄마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황급히 개인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파열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이 진행됐다. 질과 자궁경부가 파열된 상태.
400cc 이상의 혈액이 70팩이나 공급될 정도로 출혈은 심각했다. 예, 열상.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둔이로 있는 아기 자체가 강한 힘, 이제 마지막에 힘을 주고 나오면서 자세가 원래 이제 머리부터 나와야지 산도가 부드럽게 열리는데 이제 열리지 못하면서 아기가 이제 거꾸로 있는 아기가 나오면서 이제 팔다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오면서 경부라든지 뭐 그 하복부 산도 부분이라든지 경부로 타고 올라가서 이제 복강 쪽까지 이렇게 찢어졌던 것 같아요. 네, 열상. 분만 시 태아의 머리는 자궁 입구를 향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유 씨의 경우 거꾸로 있던 아기를 자연분만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자궁 파열은 꼭 유 씨처럼 아기가 거꾸로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궁이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양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쌍둥이가 있다든지 아기가 크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궁 파열의 빈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빈도상으로는 첫 번째 아기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아기, 이렇게 경산일 때 자궁 파열의 빈도가 올라간다고 돼 있고요. 자연적인 자궁 파열은 15,000명당 1명 정도 생기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에 들어서도 그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제왕절개다. 제왕절개한 수술 부위가 다음 출산에서 터지기 때문인데, 한 논문에 따르면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의 경우 파열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자궁 수축제가 꼽힌다. 자궁의 과도한 수축을 유도해 파열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의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발생 위험 역시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440년 전엔 왜 자궁 파열이 발생한 것일까?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견에서 봤을 때 이 골반이라든지 이런 게 초산이란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예. 그 미라가 딱 단신이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골반이 체형에 비해서는 이제 초산의 그런 체형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애기 그렇죠. 예. 한번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요. 그쪽에 그러나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근데 이 미라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이미 다 바깥에서 아기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그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자궁이 과도하게 이제 수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부일 때 아기를 한번 낳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궁 파열이 많은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일 수 있는데, 과도한 자궁 수축이, 그러니까 자궁이 너무 수축이 강할 때는 그 자체로 이제 그게 자궁 파열의 한 가지 이유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썼다거나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게 다 배제된 상태에서는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440년 전 어느 날, 이미 출산 경험을 갖고 있던 엄마는 잦아지는 진통을 느끼며 뱃속의 아기를 만날 그 순간만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나 자궁 파열로 인해 과도한 출혈이 시작되고 엄마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태아의 이상을 느꼈을 것이다.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먼저 죽음에 이르렀을 아기. 뱃속의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느낀 엄마는 그 순간 생명의 끈을 놓아버렸는지 모른다. 자신의 죽음보다도 아기의 목숨이 끊어진 것을 더욱 안타까워했을 엄마. 20살의 젊은 엄마는 그렇게 짧은 생을 접어야 했다. 그것은 440년 전 한 모자의 슬픈 사연이었다. 20여 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그녀의 몸속에는 아기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까지 그녀의 생로병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그녀의 보존 상태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 내장 조직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미라를 발견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인데요.